내가 공간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월세를 300 내고 있는데 나는 장사를 잘해서 200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15억짜리 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건물 꼭 사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내가 꼭 일을 해야 돈을 버는 노동소득에 가까운 구조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월세는 사실 버려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알면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에 내가 빠르게 자산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자산의 가치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을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요. 건물 매입에 관련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진심 이창원입니다. 골병 들며 장사에 매진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로 사시는데 무심코 내는 월세 때문에 큰 부를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내가 내는 월세는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월세를 공간을 빌렸으니까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월세에는 엄청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한 300만 원 낸다 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환산해보면 9억에 대한 이자예요. 9억에 4%에 12달을 나누면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가 9억짜리 건물을 사서 제가 9억짜리 건물을 산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장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면 내가 내는 월세에다가 300을 곱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점을 달리하면 새롭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다른 건데? 라고 하는데, 만약에 월세를 내가 500을 내고 있다 하면 곱하기 300 하면 15억이죠. 예, 100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은 30억입니다. 저도 그런 현타를 한번 맞아서 이제 건물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장사를 잘할 때에는 300 500, 200을 내도 안 아까워요. 왜냐면 그만큼 버니까.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내는 월세의 가치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 그런 개념이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공간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월세를 300 내고 있는데 나는 장사를 잘해서 200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15억짜리 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럼 건물 꼭 사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사업자분들은 내가 꼭 일을 해야 돈을 버는 노동소득에 가까운 구조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월세는 사실 버려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알면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에 내가 빠르게 자산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자산의 가치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자산이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걸 찍으면 다 나와요. 주소를 클릭하면 10억이었다가 20억이었다가 30억. 제가 샀던 건물도 18억에 샀지만 34억에 팔았거든요. 그게 불과 3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저한테 판 분은 11억에 샀어요. 예, 이건 마포에 있는 건물이고요. 막연히 오르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클릭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갑질도 너무 많이 당했고, 그래서 내 건물에 장사해야겠다. 그리고 월세도 한 800 냈거든요. 그때 당시 금리로는 27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건물의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제한적인 재화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는,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을 잘 사면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연히 내는 월세는 사실은 버리는 돈이다. 근데 내가 이자로 치환을 한다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다. 이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방법 외에 더 쉽고 현명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자문, 이런 미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건물을 사야겠다고 왔을 때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를 벅벅 깔면서 오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갑질 엄청 세게 당한 분들. 나는 여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트래픽 모아가지고 동네를 좀 띄워놨는데 이 동네 좋아졌는데 월세가 2배 올랐어, 올려줘. 그리고 너네가 장사하다가 기물 파손했고 여러 가지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거, 제가 이제 뭐 10년 만기돼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원상복구
원상복구해. 근데 그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누군가 들어와. 권리금을 받고 이 시설을 그대로 넘기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 새로운 업종이 오거나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 치우세요 하면 그게 원상복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맨 처음에 보증금도 내고 권리금도 내고 들어갔을 때 사실 그 돈 다 까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세입자의 서름이죠. 그런 게 되게 많았고, 또 하나는 정말 제가 12시간씩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인데 20년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노동소득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처절함. 근데 그냥 따져봐도 30, 40대 기준으로 수명이 한 120, 130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골병 들었는데 20년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60, 70이잖아요. 그러면 내 수명이 연장됐어. 4, 50년을 어떻게 버틸까? 제 60대 되신 분들도 오는데 일을 못 놓는 이유가 사실 그때부터는 생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소득으로 일을 해야 되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할 거야? 라는 이런 개념들 속에서 이걸 해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그러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통해서 레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내 건물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쫓겨날 위험이 없죠. 원상복구할 위험도 없습니다. 월세는 매년 5%씩 오르죠. 근데 건물주는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매년 오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 수만 있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리고 제가 건물주를 한 75명 정도 만들어 드렸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매수자도 있지만 건물을 파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 80대예요. 이력을 보면은 30대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건물 산 거야. 그때 한 10억 주고 샀어. 5억 주고 샀어. 근데 한 30년, 20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40억, 50억.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부동산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의 아파트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실한 노후 보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20년 전, 30년 전에 건물 사는 거 아무도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부자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에 빨리 눈을 뜨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기 돈 너무 적게 넣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든든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이 계속 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 돼서 돈을 벌면 경쟁자가 바로 나타나고요. 특히 자영업 시장은 카피캣이 너무 심해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 냈을 때 돈을 모을 때 모은 돈이, 이 목돈이 안 쌓여요. 2호점의 시설 투자, 3호점의 시설 투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가격 경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흔들려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순간에 망한 거죠. 막상 내가 망했는데 나는 목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표님들을 너무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1호점에서 2호점에서 한 번은 자산으로 에셋 파킹을 하고 갈 걸. 결국에는 이게 뭐 엄청난 뭐 스킬이나 기술보다 이런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사람의 그 사업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다 보면 목돈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으로 되는 거 사실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상업용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이 70에서 80%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택은 사실 규제가 또 워낙에 많고, 지금 뭐 DSR 이런 규제들도 있듯이 대출을 많이 받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규제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지 했지만 갑자기 이번에 DSR도 이런 규제잖아요. 그럼 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내가 여기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확보가 된다. 은행에다가 잘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온 물건이 시세보다 싸다.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 내가 이거를 10억에 받았는데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12억이야. 내가 신용이 또 좋아. 그리고 이 건물에서 장사할 거야 하면은 건물가의 80%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억 중에 8억의 대출이죠. 그럼 내가 2억. 그리고 부대 비용이 한 6% 정도 나와요. 그럼 2억 6천이면 일단 해볼 수 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가 많고요.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서울 20평 아파트도 신축이다 하면 13억 막 이래요. 구축도 7, 8억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월세를 내는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월세를 내면서 여기서 연결된 투자이기 때문에 10억인데 2억 들어가, 뭐 15억인데 뭐 3, 4억 들어가 한다는 거는 미리 플랜만 잘 짜면 당장은 못하더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장사를 잘하면 나머지 20%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들은 꼭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잘 활용해서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18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주거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월에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내고. 그리고 뭐 100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80%는 건물과 신용을 보고 해주는 건데 나머지 20%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3억 삽니다. 근데 주거 형태를 반전세로 1억에 80, 보통 1억당 한 3,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월세를 치환하면 그러면 1억에 80으로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있는 집에서 그레이드를 낮출 수도 있겠죠. 내가 25평 사는데 17평으로 가 또는 구축으로 가. 그러면 1억에 50, 5천에 50 생활 수준을 좀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하면 순간적으로 얼마가 생기죠? 2억 정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1억 정도 모았어. 1억은 사실 마음 먹으면 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 형태를 바꿈으로써 한 3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억짜리 살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 10억 8억에 대한 이자 그리고 80을 낼 수 있어야겠죠. 이런 계산을 아주 면밀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은 이 정도 낼 수 있어 라는 계산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자 내가 술집을 합니다. 그러면 주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주류 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분은 2억까지도 나와요. 2억 5천까지.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류를 받는 업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주류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단점 그리고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로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예를 들어 5천만 원만 빌리더라도 월에 막 300, 200씩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500 벌어요, 1000만 원 벌어요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예 몰라서 접근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주류 대출을 예를 들어 5천 정도를 받는다. 그럼 벌써 1억에 2억에 5천이죠. 3억 5천이잖아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것들은 내가 납입한 돈에서 이걸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서 금리가 낮아요. 한 3%대? 그래서 여기에서 2, 3천씩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장사했던 보증금 있죠. 또 장사를 잘하면 권리금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2, 3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소하게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7, 8천 정도 돼요. 7, 8천. 그럼 벌써 4억, 막 5억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자 대출, 내가 매출이 올라가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2억, 3억. 근데 이 사업자 대출을 건물로 바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을 뽑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넓히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사업에 모멘텀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억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직원 채용하고 자재 늘리고 채널 늘리고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2배, 3배 막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익 잉여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짜볼 수 있어요. 건물을 사는데 80% 대출 받습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인, 내 사업체가 임차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500이다. 그러면 300에 250. 이것도 반전세 개념으로 들어오면 3억을 넣고 들어오겠죠. 목돈 이만큼 또 생기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뭐가 좋죠? 이익 잉여금을 보증금으로 넣었어. 근데 월세는 300 낮아졌죠. 여기도 이득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저는 이걸 이제 레버리지 매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물론 100% 대출 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적어도 80%에서 5%에서 10%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린 거를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한 거, 금리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손쉽게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저희가 뭐 홍보를 하고 저희에 대해서 아는 분들만 오셔서 제가 이번에 정말 평범한 사장님들도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옆집 사장님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옆집 사장님 너무나 평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을 샀네. 알고 봤더니 적은 돈으로 샀어. 200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자를 한 3, 400 낸대. 자기가 내는 월세보다 한 200 더 낸대요. 그래서 둘이 막 장사를 잘했어.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하풀이 막 생기면서 동네가 좋아졌어. 그런 데가 어디예요? 익선동, 속리단길, 을지로 하풀, 신당동 이런 데잖아요. 이분들 왜 갔어요? 월세 싸서 갔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매매가도 낮았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했던 분들이 선진입을 하는 거죠. 아주 싸게 사고 월세 쌌지만 이자도 또 싸. 그렇게 들어갔어요. 5년 정도 장사를 했어요.
동네가 좋아졌어요. 자산 가격이 적어도 2배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쪽 사장님은 건물주가 좋은 일을 시켰죠. 그리고 어떤 얘기 듣죠? 아, 여기가 월세 시세 2배 올랐습니다. 2배 올려주세요. 쫓겨나고 원상복구. 이쪽 사장님은 너무나 즐겁죠. 장사해서 돈을 벌었지만 자산에서 이미 2배 올랐습니다. 건물 투자라는 거 이런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기 때문에 20, 30%를 가지고 100%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게 2배가 되면 20%의 2배가 아닙니다. 100%의 2배. 10억에 샀어요. 2, 3억을 주고 20억이 됐어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투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투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컨텐츠, 사업, 장사, 컨텐츠가 확실한 분들은 이 칼을 가지고 내가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이너스 2억부터 시작했거든요. 월세 살이부터 시작하면서 6년 만에 건물주가 된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고요. 여러 가지 실패와 그 다음에 성공들을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에이 내가 무슨 건물주야, 나도 돈이 없어, 내가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보시면은 아,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구나. 거기서 딱 3가지거든요. 지식과 공부, 그리고 현금 흐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보유자금 늘리는 거.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는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고 이건 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유자금은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거는 불리는 능력이죠. 이 3가지를 동시에 할수록 빨라집니다. 저도 6년 걸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기준 설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얼마짜리 살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이 요즘에 뜨고 있어? 이런 기준 설정.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물건을 찾는 거.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분석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내 돈이 이렇게 딱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엑짓할 수 있겠구나.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까지 분석을 하고 나서 계약합니다. 계약이 정말 중요한데 계약 단계에서 매매가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몇억,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좀 담았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팔 수 있지? 아까 전에 건물을 사서 하프를 만든 사람은 이 동네에 월세 시세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매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건물주지만 팔 때 임차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 500입니다. 근데 제가 600 드릴게요. 그럼 수익률이 2.5에서 3.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낼 수 있겠죠. 이런 엑시 전략까지 딱 넣어서 하나의 전체 건물 매입 플로우에 대한 매뉴얼을 넣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건물주가 된 7명의 이야기를 실사례를 다 담았어요. 1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안에 건물주가 된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넣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난 지금 분석 단계야, 그럼 이걸 봐야겠다, 계약 단계야, 이걸 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직접 여기 7개의 사례를 보면서 직접 그 건물을 가서 보시면서 공부가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7명은 평범한 사장님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3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을 모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알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